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좀 의외기는 합니다. 근데 기고문이 오늘 나왔는데요. 그 기고문 내용을 보니까 지난 25일자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다른 오피니언 그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글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5일자, 그러니까 월요일자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오피니언 글을 보고 이거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좀 제대로 알고 좀 신문에다가 글을 내려면 제대로 알고 내라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그냥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내놓은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펜실베니아의 선거 이야기인데요. 25일자에 나왔던 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잘못 나온 내용인데 펜실베니아 고등법원을 위한 선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나왔고요. 그 법원이 우편 투표 용지를 선거일 이후에도 개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주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주는 11월 3일 선거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3일인가를 더 접수를 받아서 들어온 것들을 개수를 했죠. 근데 그 법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을 바꾸려고 그런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일정 법을 바꾸려면 주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야 하는데 주의회에서는 그런 걸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선거 끝나자마자 펜실베니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었죠. 이게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연방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냈었죠. 근데 법원에서 그걸 기각시켰었습니다. 그때 아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5일자 기고문에 나왔던 이야기는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에서 8만 555표 차이로 크게 이겼으니 망정이지, 크게 이겼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면, 그러면은 이거 미국 대통령을 아마 법원이 가려주는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펜실베니아에서 8만 명 이상 표 차이가 나면서 크게 이긴 것이 잘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고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펜실베니아 선거는 조작됐다. 불행하게도 이 언론사 너희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있나 본데 펜실베니아 주에서 유권자 부정행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나온 부정행위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무려 한 10몇 개를 나열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펜실베니아 주 국무부의 유권자 명부에 없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투표를 했는 한 사람이. 유권자 명부에 없는데 어떻게 12만 명이 초과해서 투표를 하느냐. 말이 안 되죠. 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8만이 넘습니다. 12만이 그렇다. 55,823명은 유권자 등록 시스템 슈어 시스템에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채워졌다. 57,000건은 중복 등록됐다. 17세 미만, 선거권이 없죠. 17세 미만은. 근데 17세 미만인데 유권자 명부에 39,911명이나 있었다. 거의 4만 명 가까운 미성년자가 유권자 명단에 미성년자가 4만 명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70세 이상인데 유권자가 70세 이상인데 생전 처음 투표한 사람이 58,261명. 아니 나이가 70이 넘도록 한 번도 투표하지 않고 있다가 하필 이때 투표하러 간 사람이 무려 58,200명이 넘는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이상하지 않냐?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내에 있는 유권자 중에서 98%는 이미 투표에 등록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투표율 98%? 지금 이상하다. 몽고메리 카운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7만 8천 명의 유령 유권자가 확인됐다. 응답자의 30%가 자신의 주소지에 등록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직접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캔버싱이라고 하죠. 설문조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100% 다 하지는 못했지만 가서 방문을 했더니 이 사람들 대답하는 게 아무개는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유권자 등록이 돼 있, 그 사람 누구지? 이런 이제 명단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30%나 됐다. 개판이었던 겁니다. 유권자 명단이. 펜실베니아 주의 유권자 명단이 완전히 개판이었던 겁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의 한 요양원은 690명이 등록을 했는데 8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양원이 이 투표가 있었던 그 기간에 셧다운돼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85%가 투표를 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다른 요양원에서 2만 5천 장의 투표용지가 요청이 됐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의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조직적으로 가짜 유권자를 만들어내고 가짜 투표를 지금 유도한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포렌식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주 상원에서 이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저희가 지금 진척이 있을 때마다 보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 밖에도 더 많이 있다 그러면서 뭐 더 많은 이야기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이 주커버그가 펜실베니아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550만 달러 투자했고요. 투표 패턴이 불가능한 드롭박스, 이 드롭박스에 설치하고 여기 이거 표 수거하고 하는데 55만 2천 달러를 투자하는 등 펜실베니아에만 1,7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붓다. 이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커버그 페이스북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지금 사면 초과가 돼 있다라는 보도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주류 언론들도 이런 보도를 하고 있죠.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지금 페이스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선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줬으니까 공화당도 놀라고 민주당도 놀라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돈을 써서 결국은 선거 결과를 바꾸려 하는 흔적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국은 누가 돈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수상하는 거죠. 다 위험하고. 이러면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투표한 표가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인지 확인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예? 그걸 왜 깜깜이 선거를 합니까? 경선을.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지 숫자를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